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헌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평안도 깊은 산골에 설령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겨울이면 하늘이 무너지듯 눈보라가 휘몰아쳐 사람의 발길이 끊기기 일쑤였지요. 백성들은 기근과 세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이어갔고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해에는 원혼이 떠돈다더라. 특히 서쪽 골짜기 끝 윤씨 과부의 집에서는 밤마다 죽은 남편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을의 겨울은 그렇게 음산하고 고요했지요. 그 무렵 설령현 관하에는 정운택이라는 서리가 있었습니다. 한양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가세가 기울어 먼 평안도까지 내려온 처지였지요. 나이는 33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말쑥했으나 늘 추레한 도포 차림에 40이 다 되어도 장가 못 갈 관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지냈습니다. 운택의 성품은 유순했으나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고집이 있는 편이었고 남들이 놓치는 허술한 구석을 잘 케어내는 영민함을 지녔지요. 지금은 관아의 문서 출납을 돕는 아전으로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먼 고을까지 심부름을 다니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운택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이 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어느 날 설령현 장날이었습니다. 운택은 관아의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터를 돌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소동태익이라는 이름이 지워진 장부 한 귀퉁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송태익은 2해 전 관아의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급사한 아전이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이번 겨울 유달리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갔고 윤씨 집에서 밤마다 들리는 남자의 발소리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이상하게도 별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노인들은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기운이 아니라 귀신의 기운이요. 운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노파 하나가 그의 관상을 보며 경고했습니다. 도령, 오늘 밤 눈 속에서 길을 잘못 들지 마시오. 이튿날 운택은 관아의 심부름으로 이웃 고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랑눈이었으나 산길을 반쯤 넘어설 즈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운택이 탄 말은 겁에 질려 제자리를 뱅뱅 돌았고 운택은 말을 달래느라 안간힘을 썼지요. 그러다 발을 헛디딘 운택은 말에서 떨어져 발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이런. 운택은 신음을 삼키며 일어나려 했으나 발목은 욱신거렸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길은 이미 하얗게 덮여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고 탁 트인 산길 대신 온통 눈 덮인 서론만이 펼쳐져 있었지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운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지요. 1걸음, 2걸음, 3걸음. 등불은 점점 가까워졌고 운택은 간신히 한 집의 대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어린 머슴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돌쇠라는 이름의 아이는 낯선 사내를 보고 겁에 질린 듯 떨었지요. 운택이 쓰러지기 직전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누구냐? 마님, 어떤 사내가 쓰러질 것 같사옵니다. 잠시 뒤 검은 장옷을 두른 여인이 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으나 운택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이곳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윤씨, 과부의 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씨는 얼어붙은 운택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밖에 둘 수는 없겠구려. 사랑채로 들라 하거라. 운택은 예를 갖추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과부의 집에 사내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대로 밖에 있다가는 얼어 죽을 판이었지요. 운택은 고개를 숙이며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폭설은 그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는 온돌이 덜 데워져 싸늘했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레 숯불 화로를 들여놓으며 말했습니다. 불이 약하니 조금 참으시구려. 운택은 얼어붙은 손을 화로 위에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부 어른의 집에 폐를 끼쳐 송구하오. 윤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사람이 얼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둘은 서로 등을 지고 마주 앉아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소리만 오가는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택은 화로의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윤 씨 과부는 생각보다 침착하고 의젓한 여인이었지요. 윤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관아의 서리가 아니시오? 어찌 아셨소? 도포 자락의 관인이 보이더이다. 운택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부라 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여인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윤 씨는 세심하고 영특한 사람이었지요. 화로의 불은 조금씩 따뜻해졌고 운택의 얼어붙은 몸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사랑채 안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윤 씨는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끓여왔습니다. 변변치 못하나 드시구려. 운택은 감사의 인사를 하며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가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살아난 기분이었지요. 과부 어른께서는 혼자 사시오? 머스마이 돌쇠와 둘이 지내고 있소이다. 가족은 안 계시오? 윤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2해 전에 세상을 떠났소. 그 뒤로는 혼자이지요. 운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릴 뿐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운택은 앉은 자리에서 졸다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 너머 안방 쪽에서 나는 낮은 속삭임이었지요. 마치 사내가 여인에게 다정히 말하듯 한 음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운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 씨를 힐끔 쳐다보니 그녀의 눈빛에도 두려움이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화로의 불만 묵묵히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운택은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낼 뿐이었지요. 자정 무렵 갑자기 대문이 저절로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운택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마당에 개가 꼬리를 내린 채 낮게 울부짖었지요. 돌쇠도 잠에서 깨어 부들부들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또 왔나 보다. 운택은 문틈으로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폭설로 뒤덮인 마당 한가운데 사람의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었지요. 그림자는 윤 씨가 있는 안방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운택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그대로 서 있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운택이 있는 사랑채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그림자는 눈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발자국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요. 운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사랑채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운택은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그림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운택아. 낮은 음성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운택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지요. 그것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부르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운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문틈으로 스며들 뿐이었지요. 윤 씨는 창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
매번 다른 사람을 부르더니 오늘은 그대 이름을 부르는구려. 운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이 집과 전혀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어째서 그 그림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입니까? 운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다가 문득 대청에 걸린 옥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비친 그 옥패는 어린 시절 자신이 잃어버린 폐물과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운택은 천천히 옥패에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옥패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표면에는 정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운택의 성과 같은 글자였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여기 있소? 윤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누군가 대문 틈으로 던져놓고 갔다오. 그 뒤로 줄고 여기 걸어두었지요. 폭설 때문에 나갈 수 없는 밤이 길어지자 둘은 마지못해 서로의 사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송태익은 관아의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어느 겨울밤 갑자기 세상을 떠났소. 시신도 보지 못한 채 그저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지요.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과부가 되었고 고을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조롱했소. 밤마다 죽은 남편이 찾아온다는 소문까지 퍼졌지요. 운택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부친 또한 예전에 평안도 어느 고을에서 비리를 조사하다 상관의 미움을 샀소. 결국 유배를 당하고 소식이 끊겼지요. 그래서 도령께서 이곳까지 오셨소? 그런 셈이요. 부친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었소. 언젠가 평안도에 눈 오는 밤 송차가 붙은 장부를 찾으면 그곳에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셨지요. 윤 씨는 놀란 눈으로 운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자라 하셨소? 그렇소. 그래서 저는 오늘 낮 장터에서 송태익이라는 이름이 지워진 장부를 보고 묘한 느낌을 받았소이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롯불은 활활 타올랐고 밖의 추위와는 달리 방 안은 따뜻했지요. 운택은 윤 씨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윤 씨 또한 운택의 눈빛에서 진실을 향한 갈망을 느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외로움과 억울함을 향한 묵직한 연민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녘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자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듯하며 온돌불이 꺼진 것처럼 한순간 방이 싸늘하게 식었지요. 운택의 가슴에 달린 작은 호패가 저절로 흔들리며 차갑게 식었고 그 위에 서리가 내린 듯 희미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어 보니 글자는 분명 송차와 원차였습니다. 이게 무슨... 윤 씨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소.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진 깊은 음모였던 것이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지요. 돌쇠가 황급히 뛰어와 외쳤습니다. 마님, 눈사태가 났사옵니다. 산길이 완전히 끊겼소. 운택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로 나가는 길은 눈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고 당분간은 이 집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운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오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부친이 남긴 말씀, 송태익의 이름이 지워진 장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림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 혹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은 아닐까요? 운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부친과 송공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밝히라 하시는 듯하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폭설이 그칠 때까지 이 집에 갇힌 시간을 이용하여 남편의 죽음과 장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말이지요. 날이 밝자 운택은 사랑채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관아
장부에서 본 것과 같은 글씨였고 송태익의 이름 옆에 적혔어야 할 금액 대신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감과 아전 주만석의 이름이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종이 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메모였습니다. 정에게 전할 거. 운택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이 고을에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과부 어른, 이 종이를 어디서 구하셨소?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 누군가 몰래 대문 틈으로 밀어넣고 달아났소. 그때부터 매년 폭설이 내리는 밤이면 이 집에 기이한 그림자가 서성였지요. 운택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부에는 현감과 주만석이 3년 동안 세금을 착복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죄를 송태익에게 뒤집어 씌운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구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결백했소. 그저 진실을 밝히려다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것이오. 운택은 윤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소. 송공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소이다. 그날 오후 눈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운택은 관하로 돌아가 이 증거를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오? 도령 혼자서는 위험하오. 그렇다고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지 않소? 둘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윤 씨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고 운택은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운택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과부 어른께서는 평생 이렇게 숨어 지내실 셈이오? 남편의 원한을 풀어드릴 생각은 없으시오? 윤 씨는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도령은 모르시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남편도 그렇게 죽었소. 운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길은 막혀 있었지요. 운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돌쇠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도령, 큰일 났사옵니다. 돌쇠의 말에 따르면 마을 사람 하나가 폭설이 잦아든 틈을 타고 이 집 근처를 지나다가 운택의 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장터에 퍼지면서 관아의 아전들이 윤 씨 집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주만석이 직접 나서서 과부 집에 사내가 들어갔다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주만석은 남편의 죽음 뒤 모든 이익을 챙긴 자요. 그 자가 움직인다면 분명 무언가 꾸미고 있을 것이오. 운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해명하겠소. 아니요. 그러면 도령도 위험해지요. 바로 그때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라. 관아의 명이다. 주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운택과 윤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만석은 포졸 서넛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거칠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윤 씨, 밤마다 사내를 끌어들인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주만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가 관아의 설이 정운택이 아니냐? 과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운택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복서를 만나 하룻밤 신세를 진 것뿐이오. 하룻밤? 벌써 사흘째가 아니냐? 주만석은 냉소를 지으며 사랑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여기 뭔가 숨겨둔 것이 있을 것이다. 운택은 재빨리 증거 서류를 품 안에 숨겼으나 포졸 하나가 그것을 눈치채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놈이 뭔가를 숨기고 있소. 난투가 벌어졌고 운택은 필사적으로 서류를 지키려 했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결국 서류는 주만석의 손에 넘어갔지요. 주만석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것은 송태익이 남긴 증거요. 당신들이 세금을 착복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지요. 주만석은 비웃으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증거? 이런 낡은 종이 쪼가리가 무슨 증거란 말이냐? 윤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것이오. 돌려주시오. 그러나 주만석은 찢어진 서류를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서류는 순식간에 타올랐고 증거는 재가 되어 사라졌지요. 운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주만석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둘을 잡아가라. 운택은 관아의 장부를 훔친 죄로, 윤 씨는 간통의 죄로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자 운택은 윤 씨를 뒤로 감쌌습니다. 과부 어른은 아무 죄가 없소. 모든 것은 제가 한 일이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눈 위에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내였지요.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귀신이요. 포졸들도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온 형체는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쯤 얼어붙고 피를 토하며 지병과 부상으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지요. 노치수? 윤 씨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노치수는 송태익의 부하 아전으로 그가 죽은 뒤 행방이 묘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님 송공께서. 노치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주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놈이 살아있었다니. 주만석은 재빨리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도 함께 잡아가라. 모두 한 통속이다. 포졸들이 노치수를 끌어가려 하자 노치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장부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증거요. 노치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운택에게 건넸습니다. 송공께서 죽기 전 제게 맡기셨소. 반드시 정씨 성을 가진 선비에게 전하라고. 운택은 장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정씨 성을 가진 선비에게 전하라 하셨소? 노치수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송공께서는 예전에 정대감이라는 분이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다 유배당하신 것을 알고 계셨소. 그분의 자제가 반드시 이곳에 올 것이라 믿으셨지요. 운택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친께서 남기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만석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그 장부는 가짜다. 저놈들이 꾸민 것이다. 그러나 노치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송태익이 피로 쓴 혈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태익 결백, 경감 주만석 착복. 포졸들은 그 혈서를 보고 술렁거렸습니다. 주만석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포졸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주나리, 이것이 정말 사실이오? 아니다. 저것은 모함이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명에서 고을을 순시하러 온 암행어사의 일행이었습니다. 운택은 재빨리 장부와 노치수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억울한 사정을 아뢰겠소. 암행어사는 말에서 내려 운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운택은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송태익의 죽음, 현감과 주만석의 착복, 그리고 부친이 남긴 유언까지 말이지요. 암행어사는 장부를 받아보고 노치수의 팔에 새겨진 혈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만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주만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정했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저들이 꾸민 음모이옵니다. 암행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감을 불러오라. 함께 조사하겠다. 현감이 급히 달려왔고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장부의 내용이 사실이냐? 현감은 장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것은... 대답하라. 암행어사의 호통에 현감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치수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송공 이제 편히 쉬소서. 그리고 그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지요. 현감과 주만석은 암행어사의 명령으로 포박당했습니다. 가명에서는 즉시 관문을 내려 송태익의 누명이 벗겨졌음을 공표했지요. 운택은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날이 제 부친 정알림도 예전에 이 비리를 조사하다 유배를 당했나이다. 부친의 억울함도 풀어주시옵소서.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알림 대감의 일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당시 현감이 권세가와 결탁하여 대감을 모함한 것이 밝혀졌으니 곧 신원될 것이다. 운택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윤씨 집 주변을 떠돌던 귀신의 소문도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노치수가 송태익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이 집을 맴돌았고 그의 형체가 사람들에게는 귀신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혹자는 말했습니다. 송태익의 원혼이 노치수를 이끌어 진실을 밝히게 했다고 말이지요. 운택이 이 집에 오게 된 것도 폭설을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한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운택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영민함과 의로움이 가상하다. 한양으로 올라와 정식 관직을 받아보지 않겠는가? 운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오나 아직 이 고을에 마무리할 일이 있사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암행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윤 씨는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노치수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노 서방은 끝까지 남편의 의를 지켜주셨소. 반드시 후하게 장례를 치러드리겠소이다. 고을 사람들도 이제는 윤 씨를 달리 보았습니다.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홀로 견뎌온 의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현감과 주만석은 가명으로 끌려가 혹독한 문초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고 3년 동안 착복한 세금의 액수가 드러났습니다.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감사는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현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주만석은 장형을 받고 종신토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통쾌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송서방의 원혼이 드디어 풀렸구나. 설령연에는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고 착복한 세금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오랜만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운택은 관아의 문서를 정리하며 부친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부친은 이미 오래전에 이 고을의 비리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권세가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요. 운택은 부친의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아버님의 뜻을 이어 일을 마무리했나이다. 이제 편히 쉬소서. 바람이 불어와 운택의 도포 자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부친이 대답하는 듯했지요. 돌쇠와 길보는 운택을 보며 웃으며 떠들어댔습니다. 과부집에 하룻밤 들어갔다가 고을을 뒤집은 노총각이라니. 이제 장가는 갈 수 있겠구만. 운택은 웃으며 그들을 밀쳤습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입이 가볍구나. 눈이 그치고 첫봄 해가 비칠 무렵 운택은 다시 윤씨 집대문 앞에 섰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자리, 같은 문턱이었으나 이제는 폭설이 아니라 살며시 녹아내리는 눈송이만이 떨어졌습니다. 운택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씨는 문을 열고 그를 맞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오셨구려. 그날 밤 약속했지 않았소. 살아서 돌아오면 이 집 문을 다시 두드리겠다고. 윤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채는 예전과 달리 따뜻했고 화롯불은 활활 타올랐지요.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 이제 고을 사람들도 마님을 달리 보게 되었소. 모두 도령 덕분이오. 도령이 아니었다면
남편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못했을 것이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송궁과 노치수, 그리고 제 부친께서 하늘에서 이끌어 주신 인연이었소. 윤 씨는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불씨가 꺼질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마음속 불이 꺼지지 않을까 두렵구려. 운택은 윤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 불을 지켜드리겠소. 이제 이 집 문을 나설 때는 더 이상 억울한 과부의 집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집이 되겠지요. 윤 씨는 볼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눈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눈과 함께 쌓였던 오해와 억울함도 서서히 녹아내렸지요. 돌쇠는 마당에서 봄을 맞이하며 노래를 불렀고 길 보는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신나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설령연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운택과 윤 씨는 폭설 속에서 만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폭설 속 하룻밤 인연이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졌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